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는데 70이 넘어 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전하고 싶은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족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를 보고 허둥지둥 나가야 했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머릿속은 회사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긴장하며 살다 보니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앉아있는 아내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피곤하다며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이라 여겼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가족이 이해해 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그때 놓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 앨범을 펼쳐보면 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생일 파티 사진에도 운동회 사진에도 발표회 영상에도 저는 없습니다. 늘 아내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날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꼭 와야 된다고 달리기 한다고 신나게 얘기했는데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서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오니 아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안 왔냐는 눈빛이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 친구들 부모님 찾는 것 같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대화가 줄었고 고등학생이 되니 집에 와도 방에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가까운 바닷가에 다녀왔는데 저는 늘 일이 바빠 빠졌습니다. 아내가 찍어온 사진 속에서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으며 웃고 있는데 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야지 다짐했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늘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사진을 보면 제 빈자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성공해라 하는 말만 했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보다는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압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저와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리였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메우고 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놀자고 할 때면 예전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가면 작은 풀꽃 하나에도 눈을 반짝입니다. 이건 뭐냐고 묻는 손주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삶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행복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작은 시간에서 온다는 걸 이제야 압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저처럼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고 계신가요? 조금만 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며 미루다가 어느새 아이가 훌쩍 자라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녁이라도 짧게라도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는 짧은 질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대화가 쌓여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줄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성적이나 성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시간이 진짜 자산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걷고 아이에게 전화 한 통하고 배우자와 차 한 잔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40대 내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승진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버티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밤을 새우고 끼니를 대충 때우며 운동은 사치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새벽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많았고
피곤해도 젊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침에는 커피로 버티고 점심엔 김밥 한 줄, 저녁엔 술자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머리가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겪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중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보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무리했구나.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아내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파도처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돈도 성과도 명예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그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조금씩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효과도 없는 것 같았지만 몇 달을 이어가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라면과 패스트푸드 대신 집에서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챙기고 기름진 음식은 줄였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조금 더 먹자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휴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잠이 곧 약이라는 걸 압니다. 일찍 자고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졌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니 마음도 여유로워졌습니다. 걷다 보니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엔 풀벌레 소리가 가득하고 가을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작은 변화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고 주말엔 손주와 놀이터를 걷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제가 건강해야 아내도 안심하고 아이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건강을 미뤄두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조금 더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하지 뭐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하며 무심코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 식사 때 물 한 잔 더 마시기, 잠자기 전 휴대폰 내려놓고 일찍 잠들기.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돌아보니 저는 건강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대가로 병원 침대 위에서 큰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이제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 웃는 것, 잘 자는 것, 가족과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고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기억하고 언젠가 큰 보답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법입니다. 저는 은퇴 후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늘 누군가가 저를 불러주었습니다. 회의에서 제 이름이 오갔고 보고서를 내면 반응이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박수를 받았고 실수가 있으면 혼도 났습니다. 어쨌든 제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없고 직책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무척 불안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된 듯 허무했습니다. 그때 주변을 보면 더 힘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퇴직 후에도 자문위원으로 불려다니며 여전히 활약했고, 어떤 지인은 퇴직금을 잘 굴려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SNS에는 동창들이 여행 다니는 사진, 손주와 행복한 모습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자꾸 비교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니 마음이 무겁고 웃음이 사라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글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아침에 산책을 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록을 쓰면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걸 했구나. 내가 이런 걸 느꼈구나.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기록이 쌓이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물감을 짜고 종이에 색을 입히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결과물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텃밭도 가꾸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삶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도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은퇴 후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남과 비교하며 자꾸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라도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드신 음식, 걸은 거리, 읽은 책 한 줄, 뭐든 좋습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혹시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이 있나요? 그림, 글쓰기, 음악, 운동, 정원 가꾸기.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취미가 여러분을 다시 살아있게 해줄 겁니다. 돌아보니 저는 은퇴 후 한동안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록과 작은 취미를 통해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나대로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것이 제가 70이 넘어 깨달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가족과 건강,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법,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거창한 성공보다 작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하고 오늘 하루 내가 나답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